페이지는 87페이지요. 몇 줄인가? 8줄, 밑에서 8번째예요. 세상 만물이 기로 이루어졌고 기가 모이고 흩어져서 사물이 만들어진다면 인간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도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기를 설명한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 정도의 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죠. 옛날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보다는 불평등한 세상을 인정했어요. 그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불평등이란 개념을 쓰는지 안 썼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긴 한데 평등하다고 암암리에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불평등한 대우인데도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들의 쓰는 말들이나 이렇게 하는 개념들을 보면 그래 보이는 것도 너무 많죠. 왕이 세상이 내 거라고 쉽게 말해도 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라고 하고 노비인가 종속되어 있는 개념을 쉽게 생각했죠. 근데 기라고 설명하면서 기라는 개념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렇게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세상은 원기라고 중국인들은 많이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상제나 그 외의 신에 대해서 경배하다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기라고 하든가 그 외에 다른 식의 말로 써가면서 도덕경시로 하면 도라고 해도 돼요. 그게 뭐든 간에 인격적인 부분을 탈락시켜가면서 설명하고자 했거나 원했던 것이 그런 불평등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세상이 그냥 세상에 시작해서 세상에 시작하다 보니 우리가 나왔다고 말한다면은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은 상당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투영이라고 하는 건지 투사라고 하는 건지 이런 식의 심리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세상을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이 사회에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 옛날에 천자라고 했겠죠. 천자를 그런 세상 만든 자와 동격을 시키거나 아니면 서로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하게 하거나 하는 의도적인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계관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거나 상당히 먼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우리한테 쉽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관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이 아니라 그냥 그 무언가로 그 무엇으로 바꾸면 대체시키면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천자나 황제에 종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황제나 나나 똑같은 기로 얘기하면 기로 만들어진 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상당히 돌려치기나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죠. 근데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던 지식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왜 굳이 차이나인들은 상제나 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했을까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왕조의 변화, 그러니까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오고 주나라에서 또 다른 전국시대전 그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데 거기엔 또 의도된 것이 또 다른 것이 있겠죠. 단순히 인격신에서 비인격신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신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하게 신과 신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도 있는데 그 의도가 말로 하면 상당히 민족적으로 넘어가게 가서 말하기도 그렇기도 한데 분명히 그들의 열등감이라든가 피해의식에서 나온 건데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자기네들이 이 세상의 주체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체의식이라는 개념이 차이나인들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고 싶어서 그러한 개념을 만든 게 아니라 주체가 아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만들어낸 그런 식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제 말은 다 추측인데 기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지금으로서는 뭐 증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상상을 펼치면서 그렇게 말하기는 뭐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있거나 그걸 증명해야 되는 날이 있어야 되겠죠. 알게 된다면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으로 증명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닌 거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 증명은 과거의 것을 증거를 내세워서 이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미래적으로 또 다른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일은 그 이후에 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반복에 의해서 또다시 증명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패턴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단순하게 똑같은 것이 또 일어나고 똑같은 것이 또 일어난다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분명히 거기에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겠죠. 같은 면을 보는 것과 다른 면을 보는 것이 있을 거라고 보는 면에서 그 같은 면이 뭐냐고 했을 때 과거의 주인이었던 자가 또다시 주인으로서 돌아오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증명이 된다고요.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거나 객관적인 증명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인 거고 저는 별로 과학적인 사람은 아니고 과학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과학에 따라서 제 말을 증명해야 될 사람도 아니라서 거기에 그렇게까지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이런 식의 증명도 있다고요. 미래적 증명인 건데 한 것은 또 돌아온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이것도 돌려서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학적인 면이 있거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 건데 이 신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단순히 이 세상의 주인이거나 이 세상을 만든 자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많은 우월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신과 연관된 학문과 관념과 또 행동을 보여줬을 때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 나약함을 느끼게 해요. 왜 나약함을 느끼게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 작거든요. 옛날이야 그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관념 체계일 텐데 지금은 지식 정보는 지구를 넘고 우주를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건 단순히 지식 정보인 것이고 개인의 행동 패턴, 행동 반경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집과 회사 아니면 그런 정도 자기가 자주 가는 지역적인 반경 내에서의 지적 한계예요. 그랬을 때 신은 또 다른 세계인 것이고 차원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신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내가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다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 욕구 또 목적,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을 믿으면서 신에 종속된 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의 잘못 오해된 신에 대한 관념인 거고요. 신이라고 말했을 때 그 신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 다름을 주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느껴지는 열등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단순히 이제 우리의 과거 민족이 신을 믿는 종족이었고 신에게 상당히 신에 따라 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신과 함께 산다고 해야 되나 신의 모습으로 산다고 해야 되나 신을 목적으로 두고 산다고 하든
그걸 뭐 나쁘게 말하면 신에 종속되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해겔의 동양을 본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한 존재가 깨어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종속된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보고자 했을 뿐인 거고, 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속과 지배,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주종관계는 서양인들 만든 거예요. 주종관계라는 개념 자체는 동양에 없어요. 그런 식의 개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신과 인간은 종속관계나 주종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관계예요. 개인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형상이라고요. 내가 그러한 원대한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또 그러한 것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였지 주종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기이하게 보였겠죠. 또 그래서 사실은 신이라고 하든 기라고 하든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인데,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또 기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말은 사람을 규정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뜻과는 많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기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형이하학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그걸 의도한 것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말이 주저리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끊고 넘어갈까요? 천이라는 개념을 네. 천이라는 걸로 이해한 건가요? 단어가? 천이요. 비슷하게 썼겠죠. 하늘이라고 하든 천이라고 하든 신이라고 하든. 그냥 무식하게 얘기하면 다른 민족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당이에요. 신에 미친 자들이 뿐이라고요. 신 들린 자들인데 그거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안에 있는 인문적인 학문적이란 말을 해요. 이론적인 면은 등한시했을 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설명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신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린다는 건 초월하고자 하는 건데, 초월하는 곳이 있고 초월하는 내 자신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건데, 그런 방법적인 문제나 의미적인 부분을 탈락시켜놓고 그냥 대충 보면 신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신에게 굴복되어 있거나 신의 의지로만 사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그 안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지배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었나가 돼요. 지배자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가 돼요. 화이트헤드 말대로 엘리트의 애들의 그 지적 수준이 그 사회의 지적 수준이 돼요. 그 나머지 서민들 아니면 일반인들은 엘리트들이 사고하는 것 따라다니는 존재들인 거지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화이트헤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뜻,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또 가치 있다고 보는 거, 또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회 엘리트들이나 이 사회 지배자들이 원하는 그것을 따라 하잖아요. 맨날 TV에서 나오는 광고나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힘 있는 자들만 나오는 거지, 일반인들은 별로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오피니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는 거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휘둘릴 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요. 아주 오랜 옛날에도 지배자가 어느 정도의 세상을 보는 안목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 산다고요. 그러니까 재정일치가 있고 재정분리란 말이 있고 한데,
재정 분리라는 것이 어쩌다 일어났는지는 이제 그게 이쪽에서는 서쪽에서는 뭐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는 바로 그 차이나한테 이루어졌다고. 재정 분류. 왕은 신과 연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설에서는 돈방석 때문이라고 얘기하던가 그 이전에 뭐 또 다른 신화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왕이 신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차이나 역사예요.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는 없어요. 우리는 역사가 없는데 우리가 역사가 없는 이유가 설명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룬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남이 이룬 패러다임을 따라하다 보니까 우리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라는 게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지적 수준이 되는 거죠.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애초에 역사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쓴 적이 없어요. 역사 중에 이쪽 세계에서, 이쪽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책이 뭐예요? 그건 춘추예요. 공자가 쓴 춘추요. 그보다 먼저 쓴 비슷한 건지 먼저 쓴 건지 국어나 그 외에 많은 역사책은 있어요. 차이나의 춘추전국시대 역사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독해요. 우리는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역사 기록하는 사람은 왕도 터치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죠. 왕에 대한 기록, 왕이 보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건 이미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에 그런 것이 있어요. 왕이 죽여도 역사는 왕이 나 죽였다고 써야 돼요. 왕이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했다고 쓰고, 쓰지 말라면 죽이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쓴다고 하면, 죽이면 그 자식이 또 올라와서 또 똑같이 써요. 이런 식으로 해요. 죽여도 역사는 똑같이 쓴다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역사책인가? 어딘가에 있는데. 이게 죽이다 왕이 지쳐가지고 냅둔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을 생각하는 역사는 있다고요. 그 당시에. 그게 그들이 만들어낸 개념인 건지,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온 개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미 그때 그런 것이 있었죠. 우리는 역사책이 없다는 게, 차이나가 탈핵하고, 우리 스스로 없애고, 그러해서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이전에 우리를 기록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도 돼요. 우리는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시나요? 기록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록할 거리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그 지역에 있었다는 뜻도 돼요. 그래야 기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우리는 재정 분리를 만들어지는 그런 식의 역사 아니면 그 사건이 상당히 불분명해요. 어쩌다가 왕이 그냥 정치적인 수장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왕이 언제부터 단순히 정치적인 사람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애매하죠. 아무도 몰라요. 아세요? 모르죠. 설명 안 해요. 요즘 부사책은 뭘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설명했었나? 차이나는 은나라에서 신나라로 넘어갈 때요. 그게 재정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 게 그만큼 그 아픔이, 통증이 컸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 거고, 은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는 자기네들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주나라가 세워지는 그 정당성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맞다고요. 맞다고 끝없이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써요. 우리가 맞다고 계속. 이건 최면인 거예요. 그렇게 역사책은 시작해요. 상당히 음흉한 의도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의 모든 역사책은 자기네 정당성과 자기네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부분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온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한 짓은 또 하고 과거는 돌아와요. 역시 똑같은 것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민족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린 역사책이 없죠. 역사를 쓴 적도 없고 쓰지도 않고 있어봐야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역사책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한 걸 따라한 건데 제대로 따라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역사책을 써야 될 명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써놓은 거죠. 대충 써놓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역사를 대충 이해하거나 별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되지 않나요? 한당고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분명히 그거는 100여 년 전에 누군가가 조합했다고 해야 되나, 그걸 짜집기 했다고 해야 되나, 짜집기 한 거죠. 거기에는 내용이나 조대액이나 또 그 내용이 뭐가 있던가 몇 가지 그런 것이 과거부터 내려온 건 사실일 건데 누군가가 더 오래전에 썼던 것일 텐데 한당고기라고 편집은 100여 년 전이나 아니면 그 전후해서 누군가가 편집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편집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어떤 식으로 편집했냐가 되는 거지 그 내용이 가짜라고 말하지 않겠죠. 편집은 분명히 그때인 거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북원 편 내용이 몇 개가 있는 뭔가 그것들은 그런 대로 더 오래전인 것 같아요.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었던 그 재정분리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 일종의 역사적 전환 이렇게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역사적 전환이요? 역사적 전환기,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건 역사적 전환기라고 말하는 게 차이나식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돼요.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말한 역사는 그걸 얘기한다고. 자기네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이 역사라고요. 우리는 역사가 없다고요. 역사는 개념도 필요 없고 그런 식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요. 역사가 뭔데요? 거기서 말한 역사 전환기라 말했을 때 거기서 말한 역사라는 게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배받고 있는 패러다임이나 가치관의 변화 그런 거. 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란 말 쓸 수가 없는데 벌써 역사의 전환기라고 쓰면 우리 역사 전환기가 아니라 그들식 역사 전환기가 돼야 되죠. 차이나의 중국 역사 전환기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돼요. 우리는 역사가 없었는데 남이 쓰니까 따라 썼다고 시작해야 돼요. 차라리 일본석이나 그런 게 나아요. 자기네들 독립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일본석이나 그런 고사기가 일본에 나온 것도 일본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패러다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단 거기도 그 당시에 그렇게 편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사회적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종족들은 뭘 했느냐, 뭘 남겼느냐, 그 역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전제될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주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닌데 그래도 암암리에 있는 건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삼국시대나 고구려나 그 이전 시대에 넘어가려면 그건 분명히 단일민족이 아니거든요. 혼혈적인 거고 짬뽕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만약에 더 다르게 말하고자 하면, 아니면 과거 역사를 말하려고 하면, 우리 민족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돼요.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닌 거고 결코 단일민족일 수도 없고 이어서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역사를 써야 돼요. 우린 고구려를 포함시키지 못했어요. 고구려 쪽은 우리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단일민족이라고 해놓고 역사를 쓰기 시작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우리 역사, 우리의 혈통 아니면 그 전일성이라고 해요. 전통이 뭔지부터 다시 정의해놓고 해야 역사를 쓸 수 있어요. 애매하죠, 그게. 그 전일민족이 아니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뭐 종족이나 사는 지역 그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뜻이나 이념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어떤 뭐 뜻의 구현 뭐 이런 종족들 뭐 나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걸 만들어야죠. 있었다가 아니라 역사는 만들어진 관념이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그런 맥락이 되는 거지 사실이 아니라니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맥락에 의해서 그렇게 쭉 이어놓으면 그럴듯해요. 전 주나라도 차이나 역사라고 안 보거든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차이나의 전통성이 확보되기 시작하는 건 한나라 이후인 거고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차이나 인족이 구성된 건 당나라예요. 당나라 이전의 역사는 차이나 역사로 보기도 어려운 건데 자기네끼리 이제 쭉 만들고 해온 그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면이 있는 거지.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런가 보다예요. 내가 보는 차이나에는 당나라 이후예요. 당나라 이전은 짬뽕이에요. 지들 것도 아니고 그냥 이쪽 전체적인 역사로 봐야 돼요. 한나라가 한 짓은 그걸 당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한 전초전이었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도, 우리가 역사를 쓴다면 한나라도 우리나라 역사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정의에 따라서. 어떤 정의로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를 국한시킨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관념인 건데, 민족, 그러니까 종족 혈통으로 따질 건지, 이념으로 따질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변화로 따질 건지, 국정선의 개념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의식의 흐름이든 역사의 흐름이든 그 무언가의 흐름이든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를 편입시킬 수 있고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한 나라도 우리 역사로 집어넣고 만들 수 있는 그 개념은 있어요. 사람들이 어벙해가지고 개념의 한계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를 우리나라 역사의 아루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들 스스로 한 짓이 또 있거든요. 자기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흡수한 그 지식의 어디 거냐에 따라서 지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 봤을 때 당나라가 자식이면 우리는 당나라도 배워야 돼요. 그런 것이 또 있다고요. 근데 너무 차이나 역사에 우리가 매몰된 거죠. 그들이 주장한 것이 맞다고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상당히 왜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은 지식에서 나오는데 지식은 안목인 거고 안목은 보기 나름이에요. 정해진 거 없어요. 네 몸이 네 거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몸 내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몸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론을 만들면 돼요. 이론은 안 될 거라고요? 이론에 불가능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 보세요. 저 사람 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론. 이미 다 있어요. 다른 불교적으로 설명해도 되고 물리학적으로 설명해도 되고 어느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가 깨질 못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뭐든 되는데 못하는 게 바보인 거죠. 지도 나가야 되는데.
기의 의미에 생각보다 깊은 의미와 깔린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박적인 수련 이해만 이해할 게 아닙니다. 이런 기의 사회적 또는 수련적, 학문적 등등 다의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천에 도움이 됩니다. 자천은 기의 감각화나 운행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안목이고 각성이며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각성한 만큼 성장하는 것인데 각성과 성장 사이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기의 운행으로 알 수 있어서 기를 사용해서 자천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기의 운행으로 지켜보는 것인데 이 기만을 집착하면서 자천의 왜곡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방금 설명한 것 때문에 그래요. 기를 어디까지 이해하거나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냐가 되는 거라고요. 아까 역사를 얘기했지만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의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토는 변한다고요. 역사의 기준도 바뀌고 살아온 과정이 달라진다고요. 그건 개인도 돼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내 몸 체계, 내 몸의 크기, 성장, 확장이 다르다고요. 이걸 하지 못하면 자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당신이 어디냐고요? 어디에 있는 게 너냐고요? 그거 정하라고요. 그냥 자아만 이렇게 평소에 쓰고 있는 의식만 나라고 생각하면 넌 거기까지 인고고 그만큼 인고고 그것일 뿐이라고요. 그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가 그 의식 너머의 것을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너머에까지 의식을 확장할 수 있을지가 된다고요. 나를 확장시켜 보라고요. 그냥 확장 안 돼요. 알아야 확장된다고요. 어떻게 확장시킬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고요. 나라를 왜소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 사람도 왜소해진다고요. 왜 그건 우리나라는 모르냐는 거죠. 남의 나라는 어떻게든 확장해서 광대해지려고 하는데 우리만 스스로 왜소해지려고 하는 거죠. 개인의 열등감을 국가의 열등감이나 민족적 열등감으로 투사하지 말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또 분리해야 돼요.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분리해야 돼요. 그거 엄하게 분리될 때를 분리하지 않고 분리 안 해야 될 때 분리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예, 내가 못났으니까 우리나라도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지 뭐. 한국인이 그렇고 우리가 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야. 그게 네가 못났다는 얘기인 거지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멍청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다 멍청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분리해야 될 때 분리 안 한 거잖아요. 너와 이 나라는 다르다고요. 왜 같이 통틀어서 얘기하냐고요. 묻지 말라고요. 이 나라는 너 없어도 돼요. 너는 이 나라 없으면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너 없어도 된다고요. 분리하라고요. 그렇다고 이민 간다고요? 이민 간다는 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 신에서 저 신을 바꿔 신을 바꾼다고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저거로 넘어가는 원숭이밖에 안 된다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넘어가는 반연이라고요. 예? 그게 똑같죠? 신약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엄마한테서 애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빠에서 남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딸이가 필요하든 필요 없든 똑같다고요. 프로이드 말대로. 여자 입장에서는 성기면 되고 남자 입장에서는 성기 없는 것이면 돼요. 그렇다고요. 여기에서 저기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뭔가 달라지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인 거죠. 지금 얘기하신 거에 그런 방향들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려온 것은 이제 그 일제시대 또 뭐 그 전도 되겠지만 가까운 것은 일제한테 당한 그 피해의식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아버지 세대는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았는데 우리가 배운 모든 관념 체계는 아버지 세대한테 물려받은 거란 말이죠. 우리 때, 저 때만 해도. 우리 이후에, 이제 태어난 애들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아버지 시대나, 그리고 저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시대나,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나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물려준 사고 체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또는 우리나라는 못 먹고 헐벗고 그렇게 살아온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 그건 안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달라요. 다른 것을 모르면 우리 자식들한테 그걸 주입하겠죠. 우리나라는 별거 없고 너도 별거 없고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별거 있고 너도 별거 있고 된다고요. 잘났잖아요. 요즘 애들 잘난 이유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잘나게 태어나고 잘나게 살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나라를 잘난 나라로 이제 이해하겠죠. 우리처럼 이해하진 않겠죠. 우리와는 이데올리가 다르다고요. 관념 체계가. 그걸 모르면 그들한테 그러니까 엇갈린 개념을 가르치겠죠. 지식을. 잘못 가르친다고요. 변화를 변화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계속 또는 자기 자신이 못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스스로는 못난 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한 번 학습된 것을 바뀌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 학습된 거예요. 여러분 뭘 학습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학습된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죽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나아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야 이제 학습된 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하죠. 그것도 삶의 토대나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토대받고 사는 거죠. 네, 미치죠.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그 열등감의 전자하에 그 태어난 곳의 환경과 지식을 습득하겠죠. 반복이요. 열등감은 반복되는데 그 환경이 계속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는 환경이면 열등감이 점점 사라지겠죠. 근데 열등감을 강화시키는 환경에 태어나면 그건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근데 강화시키는 쪽으로 태어나기가 쉽다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좋은 곳에 태어났으면 그 나라와 사회에 의해서 조금씩 변해 가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야 돼요.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못 사는 나라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까지 힘드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해야 될 게 그거라고요. 전 지구를 잘 사는 지구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남의 나라를, 남의 민족을, 남의 가족을, 남의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알면 사람이 변해가는 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거 또 윤회하는 거 그런 것을 알아야 그들한테 함부로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무조건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잘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란 개념도 그냥 개념인 건데 애매한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아닌 것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개념이 나와버린다고요. 이미. 예? 생명이라는 개념은 서양이 만들었는데 그들의 말은 그렇잖아요. 생명만.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자연은 다 해치우잖아요. 또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40대의 백인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예수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그림은 30대에서 40대의 모습인 거고 금발이고 백인이에요. 자기네들의 표준 모델이에요. 그것만 휴머니즘이라고요. 휴머니즘은 그 음모가 있어요. 그 기만이 있다고요. 그것만 인간으로 봤다고. 그 외의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건 인간이 아닌 거고, 금발이 아닌 것은 인간이 아닌 거고, 남자가 아닌 건 인간이 아닌 거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들이. 여자는 다 마녀인 거고, 그 외에 유색인종은 다 이상한 종족이거나 인간이 아닌 노예에 불과한 거고, 그렇죠? 되게 쉽고 간단해요. 그렇게 무식하다고요. 거기밖에 생각 못하는 거라고요. 불교는 생명도 죽이지 않아요. 생명 아닌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봐서는 서양 문명은 퇴보예요. 이 세상에 대한 정의 자체가 퇴보가 되어 있다고요. 보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왜 그렇게 봐야 되냐고요. 왜 보는 방법이 그렇게 전혀 다르냐고요. 전혀 다른 뿐만 아니라 너무도 유치한데, 그 유치한 사고방식에 우리는 너무도 경도됐다고요. 뭘 설명하다 또 이거 왔을까? 생각의 확장이요.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라고요.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어떻게 내려야 내가 그것에 어떤 자세로 볼 거냐가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데 저 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물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가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신독이라 얘기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행동을 삼가한다고요.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내 앞에 있는 벽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고요. 왜요?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무슨 벽은 분명히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가치 있는 거, 생명이나 생명 아닌 거, 가치 있는 거, 가치 없는 거, 외부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정의한 그대로 보고자 하고 이끌려고 한다고요. 전혀 기준이 달라요. 설명했던 그게 아닌데, 아까 하던 게, 생명이어서, 생명이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 스스로 나와 똑같다는 전제하에 또 나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책임이에요. 너무 가까이 책임지면 함부로 건드리는 거고, 너무 내버려 두면 그것도 너무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한테 너무 함부로 힘들게 하게 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하거나 다른 나라, 민족이나 종족에 힘들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도 분명히 언젠가는 나와 같은 경지나 나와 같은 사람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생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들도 깨우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도 여기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사람만이나 또 생명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무생물까지도, 무정물까지도.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 아닌 걸 나누는 건 불교가 처음이에요. 정물과 무정물, 유정물, 무정물. 그러니까 그들 체계가 더 훨씬 나은데. 그러니까 무생물한테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무생물이 무생물로 보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들도 분명히 변해갈 거니까. 어떻게 변해갈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죠. 거기에 길을 무조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에 따라 자체의 경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해된 만큼의 자기 성장으로 체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득하지 않은 말들은 말만 있지 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자체라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이전 본인이 닦은 그만큼의 솔직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은 너무 관념과 이게 신체가 분리돼 가지고 옛날 사람보다 더 힘들게 만들어졌어요.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는 거 따로 행동하는 거 따로로 배워버려 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머리로는 얼마든지 심오한 이치를 세울 수 있지만 그에 맞게 체득된 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체득으로 몸으로 겪고 경험하고 공부해 가면서 차차 알아가야 하는 입니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 안다고 시작하지 말고 공허한 개념이나 잘못된 개념보다 스스로 찾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득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 본인이 모르는 것이지 모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명확한 자체의 단계적 깊이를 확인하는 곳도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 처음부터 어떤 고정된 관념을 설정하며 주변에 쉽게 말하는 식으로 길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반대로 불명확하게 알거나 또는 몸으로 느끼는 것만을 귀로 보고 자체는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한계가 오게 됩니다. 즉 기의 이해는 물리적인 비유로 너무 간단하게만 이해하는 것이나 형이상학적이나 상당한 추상적인 말로 공허한 이해이거나 이런 식의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모두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기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이게 기가 자천하는데 일종의 그 방법적인 그 수단이 되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못 따라와요. 자천하는데 도 닦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도 닦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머리가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쉽게 간단하게 말해달라고 하지만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쉽지 않아가지고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아니면 상당히 둥그로 두리뭉실 도덕정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듯 안 하는 듯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편해요. 한두 마디 해보고 알아들 것 같으면 가르치고 못 알아들 것 같으면 저리 가라고 하면 되거든요. 편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못 알아듣겠다고도 배우다 하는데 그 내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내치면 욕 얻어먹어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사람은 이게 그 욕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식의 그것도 있거든요. 옛날 사람은 그래서 그걸 상당히 경계했어요. 무식한 것들이 무식한 척 하는 거예요. 아직 덜 된 자한테는 글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요즘은 개나 소나 다 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소할 수 있다고. 어쨌든 이제 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까 말한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설명만 하면 되는데, 기로 하는 것이 쉽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죠. 나를 크게 하거나 확장하거나, 나를 다르게 변화시키거나, 그때 자기에 대한 이해나 자아의 성장인 건데, 이 부분이 자아로 얘기하면 자아만 생각하고, 기 얘기하면 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식 얘기하면 의식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은 거라고 설명해줘도 어떻게 같은지 스스로 몰라요. 그러면 같은 거라고 가르쳐주는 또 다른 이론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를 설명하는데 수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있고 또 그 수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몇 번을 어느 정도까지 가야 알아듣냐고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 건가? 하루 종일 한 시간 내내 50밖에 안 되는데 주저된 것만 같은데 딱히 뭘 설명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번주에 뜬금없긴 한데 저번주에 설명한 거 마저 설명할 부분이거나 추가해야 되거나 어떻게 설명했는지 잊어먹어가지고 다시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요하면 기가 생긴다고 그래요. 고요하면 생긴다고요. 고요하면 생긴다. 정이 극에 달하면 동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태극서, 무극서인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고요하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요? 왜 움직이냐면 사람에게 삼단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고요하면 내려온단 말이죠. 고요하다는 게 무거워지는 거고 그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단 말이죠. 고요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고요함에 극에 달하면 움직임이 있는데 움직인 건 위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고요? 이건 신체적으로 말하면 동맥이 올라간다고 하면 동맥이어서라고 말하거나 이것이 방광경이라서 이거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저걸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진화 과정상 또는 신체 구조상 이렇게 올라가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여기로 살고 그 다음에 사춘기 넘어가면서 감정 중단전으로 살고 가슴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살고 뇌로 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변화 과정이 있는데, 진화 과정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이 기운이 운행되는 거라고요. 아니면 거꾸로가 돼요. 기운행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위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짐승처럼 옆으로 생긴 거였으면 옆으로 생겼으면 앞으로 간다고 할 텐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제 진기로 얘기하는데, 진기. 신장 기운으로 얘기하거든요. 물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다시 내려와요. 진기가 위로 올라가서 기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기가 되고 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 사춘기가 될 때 뭐가 달라지냐면, 남자는 쥐가 나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아무 때다 나도 쥐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쥐가 나기 시작하고 근육이 달라진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근육이 성장하고 뼈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유로서는 이게 끊어져서 그래. 이게 분리가 돼버렸다고요. 감정으로 인해서 열의 변화, 그래서 신체에서 어느 부분이 분리됐어요. 육체에서 감정이 나왔다고요. 형태에서 욕망이 나왔다고요. 바위, 무생물에서 감정이 형성됐다고요. 연기가. 에? 그게 이 과정이에요. 어렸을 때 사춘기에 변해가는 거는 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 과정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래요. 이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바위에서, 만약에 바위에서 연기가 하나 나오는 거, 아니면 그 신령스러운 기운 하나, 바위에도 나중에 오래된 바위나 그런 거 보면 그 안에도 어떤 존재가 있어요. 신령스러움이 하나 생겨나요. 하나 분리된다고요. 그럼 이게 왜 분리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우주라고 해야 되나? 이 세계 자체를 만들 때 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변화하는데, 무거운 곳에서 가벼운 곳으로, 아니면 이 정에서 동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이 고요함과 움직임이라는 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고요함과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는 뜻인데, 뭐가 움직이냐면, 움직임 중에 가장 큰 움직임은 각성이거든요. 지적인 거예요. 이 초목금수가 되잖아요. 초목에서 금수로 가는데 이게 정에서 동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금수가 팔다리로 움직여서 이게 동으로 가는 거냐면, 그게 아니라 영지, 지능이 생겨난다고요. 지능이 생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이유는 지능 발달을 더 빨리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지, 안 움직여도 돼요. 안 움직여도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수련 거꾸로 하잖아요. 안 움직이는 수련을 하잖아요. 좌선을 한다고요. 명상을 하고.
왜요? 안 움직여도 인간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안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다고요. 가미수퉁 천하지고 라고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나? 그게 여기에 나오나? 아무튼 이 고요하면서 움직임으로 가는데 움직임은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위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대개는 위로 움직여요. 지적인 능력은 위로 가요. 왜 위로 가냐면 우주에는 상하가 없어요. 상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상하가 있어요. 근원적으로 이미 방위는 정해져 있어요. 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전후, 좌우, 상하는 정해졌어요. 왜 정해졌냐고요?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고요? 만든 사람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가면서 지능이 발달한다고요. 근데 바로 지능이 안 되잖아요. 이 감정이 왜 지능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감정에서 이미 가치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가치 분별을 시작하냐면 자기와 같은 건 좋은 거고 자기와 다른 건 안 좋은 거라고 시작해요. 너무 간단하긴 하는데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이 능력이 생겨야 돼요. 자기의 좋은 것만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 것에서 꼭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건 이 부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위가 자기와 같은 건 좋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바위는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바위는 변화를 싫어하는데 자꾸 변하게 하려 하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이렇게 시키면 짜증낸다고요. 게으른 거 좋아한다고요. 바위였다면. 근데 여기서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이 이성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럼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 성장에 방해되거나 내 주변에 방해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가는 건 이쪽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쪽은 가치 분별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 가치 분별은 여기에서 올라온 것을 따라오고자 하는 거나 여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쪽에서 가치 분별이 일어난다고. 근데 크게 변화시키거나 자기 자신을 전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이유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어서 그래요. 외부와 소통할 것이 목적이에요. 이 신은, 의식. 옛날에는 신이라고 지금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은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목구비가 얼굴에 있잖아요. 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이목구비가 배에 있지 않냐고요. 이 손에 있을 수도 있고 엉덩이에 있어도 되잖아요. 냄새 나나요? 이상한가? 그 이상한 거 본 거는 그것에 있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인 건데 굳이 왜 여기에 이목구비가 생기냐고. 감각 중에 5개인가? 피부 감각 외에는 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감각은 어쩌면 감각이 아닐 수 있어요. 피부 감각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 얼굴이 있는 거고 얼굴이 하는 짓은 외부 감각이라고. 외부. 전체의 얼굴은 접대하는 거고 부분은 감각인 거고 감각기관인 거고 얼굴의 표정은 외부 사람한테 현혹시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요. 그래서 얼굴은 잘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를 보기 위해서요. 외부를 왜 보겠어요? 원래 모든 존재는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간에 외부와 교류를 해요. 근데 이때의 문제는 그걸 자기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어하려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전까지는 별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들고 나고 했는데 그 부분을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고 뭐가 외부에 있고를 알고자 하는 그 능력은 여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까지 와야 그걸 들고 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수련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이 신이 여기로 내려왔을 때 신과 이거 기라고 하는데 여기도 여기에 집중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의 다른 기운이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왜 신으로 그렇게 하게 하냐면 이건 신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여기만 해요. 여기부터 하면 좋은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외부 교류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다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또 웃기는 건. 이거는 외부와 교류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고, 움직이는 건 여기가 움직여요. 에?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아니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되게 그렇잖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단전업도, 여기는 아는데, 여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건 가짜가 되거나 엄한 것이에요. 똑같아요. 일상생활이나 수련이나 똑같은 건데, 머리는 알기 위한 거고, 아는 이유는 변화시키거나 달라지는 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거고, 실제로 움직여야 할 부분은 가슴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말이 자꾸 헷갈리는 것 중에 그게 황정이 여기 있다고 말도 있고, 뭐 원신을 중단전으로 옮겨서 다시 배양해야 된다고 하고, 아니면 여기 신이라고 얘기하고, 헷갈리게 막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움직이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근거를 보면 얼굴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수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수분이 신장이잖아요. 수기운이라 그러잖아요, 신장을. 그러니까 수기운이 점점 사라져가거나 아니면 이걸로. 처음엔 중단전, 이 기로 변해가고, 다시 신으로 변해가니까 수기운이 아니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변한 거예요. 이성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뭐 해요? 날아가야죠. 완전히 신으로 변했으니까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리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으로 변해가서 날아가고 초탈해야 돼요. 방금 얘기하려다 까먹었네. 뭐였더라? 몰라. 그러니까 수련할 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꾸 현실 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이나 그 외 일상생활에서 자꾸 그 얽매이는 건 자꾸 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라고요. 신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요 정으로 내려오려고 한다고요. 이걸 퇴행이라고 한다. 퇴행. 자꾸 퇴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 신으로 올라가야지 않고 자꾸 정으로 퇴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좀 더 설명해보자면, 그, 4천 진행이 일종의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하면은, 저 신으로만 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 네. 그걸 한마디로 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면 돼요. 말이 좀 그렇죠. 근데 그 말일 수 있지 않나? 어쨌든, 돈이면 나중엔 결국 각성으로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연호합도라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뭐 허공분쇄라고도 그래요. 허공분쇄한다고요. 허공분쇄 어떻게 하냐면 또 이걸 옛날 책에 보면 원신을, 그러니까 양신을 2개, 3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친 소리예요. 분쇄한다는 거 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자기 소멸시키는 식으로 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허공분쇄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허공분쇄라는 개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주가 확장되어 가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허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돈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허공분쇄하기 위한 방법은 이 신을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깨우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깨우친 만큼 넘어가고 깨우친 만큼 넘어가요. 억지로 허공분쇄 안 돼요.
몸을 그렇게 분쇄한다거나 몸을 분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호구무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은 자꾸 몸이 분리가 하나에서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는 그림도 있잖아요. 이 개념은 여기에서나 나오는 거라고요. 개체성. 개체성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요. 이건 개념 혼란이에요. 범죄 오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그림이 있거나 그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범죄 오류라고요. 이 개념으로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뭘 깨달았냐고요? 뭘 깨달아야 이게 신의를 확장하는 거냐면 오늘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역사 확장하는 거 똑같아요. 뭘 아느냐, 무엇으로 맥락을 잡고 이해하느냐가, 그리고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얼마나 내가 성장하고 확장하느냐가 된다고요. 나에 대한 정의가, 자아에 대한 정의가 자아의 크기가 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자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아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자아를 낳았어요?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필요하지만 환경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엄마고 환경이 아버지면 둘의 자식이라고요. 이 자아라는 게. 그러면 최소한 자기만의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 바깥에 있나? 아니면 그 중간 뭐 불교제 말하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 아닌 것도 아니고 저기 아닌 것도 아니고 막장난 하는데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돼요.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내 바깥에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중앙이요? 너무 수학적인 거 논리적인 개념인데 중앙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자아가 확장되죠. 그게 이쪽 방법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개체, 형체, 무생물, 생물 아니면 지식 그 무언가에 얽매여서 자기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이 아래의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나의 신체나 내 모습에 의해서 나에 대한 정의가 헷갈리기 시작할 때, 아니면 상대방의 모습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서 그 상대방이나 나에 대한 정의가 거기에서 매몰됐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확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요. 사물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게 대상 세계를 타파하고 외부 사물을 해서 벗어나고 이목구비에 대해서 유혹당하지 말고 감정을 잠재우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느 가르치면 어느 곳에서 딱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간단해요. 현혹돼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알기 위할 때 그 외부 대상,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한다고요. 내가 알고자 하는 그것을 잘못 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에요. 또 생각나면 또 설명할게요. 자천하다 보면 단전을 거쳐 임동맥을 운행하게 됩니다. 기술을 한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사실은 굳이 운행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그 후 기염팔맥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리고 이윽고 온몸으로 기가 유통되는데 그 다음 수련을 차이나에서는 소약, 체약, 진종자 등으로 말하는 과정이 있는데 기가 액체화, 고체화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중맥이 열리는 것인데 차이나는 이렇게 기의 질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류는 쿤달리니가 열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부터 자체는 낙오가 있게 됩니다. 이곳을 다행히 지나도 대추천이 안 되기도 하며 이것도 천행으로 지나면 금단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게 질감으로 설명하는 걸 좀 비판했지만 과거 오랜 역사 어느 어떤 민족도 사실 이 질감에 의해서 설명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이집트의 풍뎅인지 말똥볼인지 그런 식의 그림이나 그런 식의 것이 있잖아요. 이집트에.
그게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년 전에 차이나에서도 백옥섬이 그런 식으로 설명해. 말동굴을 가지고 기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비슷한 걸 보면 비슷한 걸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기 움직이는 걸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 꼭 기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죠. 말동구리가 똥 굴려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기가 움직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고체화된 기가 동맥을 타고 움직이거나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꿈틀꿈틀하거나 정말 구슬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기술은 안 해서 모르겠다 하지만 기술을 하는 사람들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민족적으로 다 똑같다고요. 기라고 하고 인도맥 돌리는 게 차이나식 수련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민족 어떤 곳에든 똑같이 해요. 그걸 기라고 얘기하거나 뭐 느낌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인도는 진동으로 하죠. 진동 같아요. 뭔가가 계속 감응하면서 움직이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기라고 말하든 또는 기가 아닌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는 라라고 했을까? 라가 태양신이긴 한데 글쎄요 그게 신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기 같은데 라. 우리는 고대 어로에서 라라고 하면 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벌어지는 걸 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벌어져 올라가는 불기운을 라라고 한다고요. 태양신을 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자에서 보면 죽으면 라의 돛담배인지 배인지 뭐지만 그거 타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 동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아폴론에 의해서 뭐 화차 뭐 불마차인지 뭔지 그런 것이나 그 태양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에 돼 있잖아요. 그건 간단한 거고 그걸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동맥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라고. 굳이 유치하게 그리스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태양 움직이는 거 불마차로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10대 애들이나 이제 어린 애들한테는 하는 말인 거고 나이가 들면 그거 가지고 다른 걸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런 정도의 호기심이 있다고요. 왜 스스로를 멍청한 바보로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태양 움직이는 걸로 이해하면 그렇게 행복하나? 그 안에 비율을 이해해야지. 똑같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그래서 그걸 차이나만의 독특한 수련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차이나만의 수련 설명이라고 말을 하는 달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고요. 근데 그게 차이나 고유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다 인도 저 페르시아 더 넘어온 것이 이렇게 변형되어 온 거거든요. 기술은 그거 차이나 거 아니에요. 저쪽에 넘어온 거예요. 차이나는 절대 그걸 증명하지 않죠. 남의 나라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할 만한 나라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쿤달리니 그 인도 수련도 그 조심해야 되는데 차크라가 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물다라나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거 동맥 움직임이에요. 동맥을 열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의미 과잉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한 차크라마다 엄청나게 의미를 갖다 때리 부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차이나식 말하면 만물상지가 돼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요. 엄한 짓 하고 앉았는 거죠. 그냥 동맥 올라가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어느 한 부분에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해야 될 것을 못 한다고요.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휴게소에 먹는 거나 노는 거에 정신 팔리면 언제 부산 갈지 몰라요. 그거 똑같아요. 중간 과정에서 너무 할 게 많고 알 게 많고 해야 될 의식을 뺏겨버리면 그 다음은 넘어가는 거 못해요. 아까 설명하던 게 생각나. 방금 전에 이해한 거 비슷한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태어날 때 이게 선천이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선천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 선천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그 양이 있어요. 배터리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너무 노골적인 면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정해진 크기가 있어요. 인간에게.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걸 덜 쓰기 위한 게 영양 보충이에요. 밥 먹고 호흡하고 하는 이유가 이걸 이제 조절하는 거죠. 아끼는 거죠. 아끼는 거라고. 아끼는 건데 이 수명을. 근데 수련에서는 일상생활 하느라고 이 가져온 이 명을 소모시켜 버리면 나중에 이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할 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 늙은 사람들은 수련 못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늙은 사람의 수련이 못하는 이유는 여기가 너무 고정됐어요. 이걸 바꾸기 위한 에너지가 여기에서 이미 부족하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기를 바꾸기 위한 그 힘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고요. 젊은 사람은 쉽냐? 젊은 사람도 어려워요. 오히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야 되기도 해요. 제가 본 바로는 이 힘이 부족해서 수련 못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힘이 부족해서인 건데 이 힘이 부족은 이 양의 부족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안 움직여요. 이게 더 수련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중단전이. 왜? 결의가 없어졌대요. 왜 부족하냐면 여기 현실생활, 사회생활, 고정된 습기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살아오는 자기 생활 패턴이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온, 학습된, 길들여진. 근데 그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바꿀 때 대충 됐으면 좋겠지만, 대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한 결의나 결단이 필요한데, 그 강한 결의나 결단을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힘이 부족해요. 그 힘 부족이라는 게 양 부족이, 이 양의 부족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습기인데, 그렇게 쉽게 결의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 쓰면 여기서 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정말 그게 부족해서 공부 안 되는 사람이 이게 부족해서, 결의에 힘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하다고요. 여기에는 내가 공부해서 어디까지 갈지가 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 한계예요. 이게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의를 해서 넘어가든 빨리 쉽고 간단하게 결의해서 넘어가면 이걸 더 많이 갈 수 있고 나중에 이 양은 그걸 결정한다고요. 이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양에 의해서 더 가고 덜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할 건데요? 이 부족한 거 채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책에서는 덜 먹고 여자를 이용하고 뭐 보약 먹고 뭐 각종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이 부족한 것은 제가 채워줄게요. 이거나 해보시라고요. 제발. 네. 이 부족한 거 채울 수 있어요. 없는 거 있게 하는 거 쉬워요. 전 이걸 못하겠어요. 이걸 못해주겠는데, 이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부족하다고, 그거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 나이 드신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요. 이걸 하시라고요. 결의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의를 못하는 이유는 이제 상담해야 돼요. 왜 못하게 됐는지, 어느 부분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부분인 건지, 오래된 습성인 건지,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딱히 일반적으로 뭐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개인마다 달라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저런 거를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연에 따라 인연이 안 돼서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전생부터 쌓아왔던 그런 업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도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네, 그런 그런 면이 있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곳으로 설명하게 되면 쉬운 것도 많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설명해야 되는지는 아니긴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거기에서 오는 것에 의한 오래된 습기인 건지, 업인 건지, 뭐, 현실적인 것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해진 그 인연이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그 부분 얘기한 건 아까 뭐 바위 얘기한 것처럼 그런 비슷해요. 오래된 습성이라는 게 정해져 와요. 또는 그 과거, 지금 그 사람이 형성되어가는 심리, 아니면 성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걸 이해하려면 지금 자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격이 수련에 도움이 되는 성격이 되고 있는 건지 수련에 방해되는 성격이 되는지 그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이후에 다음 생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 생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수련에 방해되는 성격을 이 생에 내가 만들었으면 그 습기에 의해서 그 업에 의해서 당연히 다음 생에 공부하려고 할 때 버겁겠죠. 내 엄밀하게 따져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영향력이 커요.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식에도 인연이 있어요. 그 지식을 이해할 만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머리 아파서가 아니에요. 머리는 좋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그걸 이해할 만한 인연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되냐면 업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요. 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용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 욕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렇다고요. 또 생각나면 설명할게요. 제가 진도를 잘 안 나가잖아요. 뭐 안 나간다고 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진도가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냐가 중요한 거지. 진도는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한 권을 뗄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할 얘기도 없어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니까 너무 새로운 거 기대하지도 말고 강의에 너무 기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지루해야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책을 읽거나 다른 것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저번 2주 동안은 차이나 수련방을 설명했는데 그런 식으로 어느 부분을 책에 없는 내용인 건데 할 수도 있다고요. 내 마음이니까.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면 따로 알고 싶은 지식이 있으면 아니 그런가 본데. 선생님, 습을 바꾸는 방법이나 요령이 있다고 하면 습은 어차피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려고 태어난 거니까. 과거와 달라지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기본은 그렇다고요. 과거와 달라지기 위해서 태어나요. 과거와 같은 것을 원해서 태어나는 것과 과거와 달라지는 것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면 어느 부분에 더 무게중심이 있을지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과거와 달라지기 위해서 태어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저 신의 부분이요. 머리. 이 대가리가 있는 이유가 달라지기 위해서라고요. 근데 대가리 밑에 있는 것들은 달라지는 걸 불편해해요. 거부하는 건 아닐 텐데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발달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은 어느 부분이 끌고 가냐고요. 이 부분이 끌고 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나를 지배 아니면 돌보고 있는지 이 부분이 나를 돌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습을 바꾸는 방법은 달라요. 속도도 다르고. 그렇죠?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무게중심이 가슴으로 올 때부터 이제 자기 관찰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자기 관찰을 못 해요. 의식이 없어요.
뭐 의식이 있는데 자아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 여기 때부터 자기 관찰,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요. 내 처지에 대해서. 처지라는 개념은 사춘기 때부터 해요. 유아기가 내 처지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거나 그렇게 얘기할 때 이건 이상한 거 얘기해요. 근데 내 처지, 내 입장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건데 이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야 자기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고요. 또 여기서 일로 넘어오면 더 심각해지죠. 더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외부와 관계에 의해서 자기를 정의하게 돼요. 단순히 욕망에 의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외부와 비교하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바뀌어가요. 외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할 거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정할 때 자기만 봐가지고 정하지 못하는데 외부를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하게 돼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는 나보다 큰 사람을 보거나 작은 사람을 봐야 돼요. 내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봐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외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가 있는 거고요. 왜? 습 바꾸게요? 어떤 습을 바꾸시려고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생각을 좀 덜 하고 좀 연습을 좀 하신다고요. 생각이 많은 건 보면 열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게 아니에요. 체질이 그런 건데. 인정하셔야지. 생각이 많은 것에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걱정하시라고요. 나한테 도움되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해서 좋은 거잖아요.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러니까 생각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 신이 작용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 이쪽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조금 줄어드는 것은 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와 생각할 것을 정리되는 것이 있긴 해요. 나중에 수련을 하다 보면. 그래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생각이 정리된 거지 생각이 사라지진 않아요.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무념무상을 얘기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거 위험해요. 어떻게 위험하냐면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주변을 바꾼 것도 돼요. 나만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대상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끊어놓은 거라고요. 이게 단순히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한데 이게 내 몸 안에서만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타인과 너와 다른 개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같은 개체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면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생각이 바뀌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성격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요. 이게 인동맥 돌리는 거잖아요. 인동맥 돌리는 건데 이게 인동맥 돌리는 것이 그냥 단순히 기만 돌리고 있는 거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기만 돌리고 있으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기 돌아서 뭐 하게요? 내 안에서 기가 돌아서 기의 질이 바뀌면 나와 관계된 주변 환경, 사회생활, 행동, 반경 자체의 질이 바뀌어요. 같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행동 반경 얘기했잖아요. 나의 행동 반경. 안에 영어 활동 영역. 이거 중요시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내 지식의 한계 내라는 게 내 몸의 크기 한계 내이거든요. 내 몸과 내 환경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나중에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인동맥 돌리거나 수련이 진행돼서 어느 경지에 넘어가면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경제생활이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는 내가 변해서 그래요.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만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는데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면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내 기의 질이 바뀐다는 건 내 생활인가 행동 패턴인가 영역이나 활동하는 방법이 체계가 변해간다는 뜻이 돼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정기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되게 하려고 수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몸의 성장에 따라서 여기에서 일로 또 여기에서 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세계가 분리돼 버리는 거라고요. 이걸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윤동배 돌리는 이유예요. 이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원활하게. 근데 대신 중심이 있는 거죠. 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만든다고요. 대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해야 돼요. 여기. 왜? 왜요? 아, 내려기보다, 뭘 설명해야 되지? 생각이요. 생각 많이 일어나는 거, 생각 정리되는 이유가, 그전에는 그냥 외부에 반응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걸 따라다니고,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번잡해진 거라고요. 일상생활이. 거기에 따라서 생각도 많아진 것도 있어요. 근데 수련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런 관계, 이런 생활, 이런 행동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인지 의미를 따지게 된다고요. 가치 분별을 하게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활동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그걸 정리하게 된다고요.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생활 바뀌고 그렇게 변해간다고요. 그게 수련 과정이라고요. 그게 질이 변해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내 몸 안에 있는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 자체도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변해갈 거니까. 내가 알아진 만큼, 내가 변해간 만큼 내 주변도 바뀌어요. 또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그 부분, 가슴 영역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주변이 바뀌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내가 뭔가 진행이 있거나 뭔가 바뀌게 된다면 주변이 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같이 바뀌어가는 와중에 그 주변 상황이 바뀌어가는 와중에 뭔가 어떤 대인관계가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가족과의 사이가 틀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튕겨져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있는 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변해서 어떤 뜻이 생기려고 하거나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이 안 도와준다는 거죠. 주변이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회방을 놓는 부분들이 뭐 보이는 부분, 뭐 안 보이는 부분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견뎌내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본 적이 있어서 네, 못 견디면 나도 같이 매몰되는 거죠. 그들이 잡아당기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애초에 원천봉쇄 하려고 출가하는 건데, 그래서 안 된다고요. 출가하면. 그걸 이겨내거나, 그것이 나중에 또 돌아올 곳이 되는 곳이 되어, 사는 곳이 되거든요. 힘들다고, 그걸 포기가 아니라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그 힘든 거 사실이긴 한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생활이나 벗어난 곳에서 하면 더 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또. 날 방해하는 것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꼭 방해하는 게 없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아요. 그게 내 성찰, 아까 말한 지적 이해라고 했잖아요. 뭔가 알아져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알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라는 게 대부분 갈등이에요. 날 억누르고 있는 거라고요. 날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한테 대상이 되지 않아요. 나한테 그 존재는 없는 거에 돼버려요. 날 건드리거나 억누르거나 어떻게든 간에 접촉되지 않으면 그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날 건드리는 모든 것을 벗어나면 난 아무 생각도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처음에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 힘듦이 내 수도를 방해하는 건 일시적인 거고 또 단기간의 문제인 거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곳에서 내가 성장하고 커야 돼요.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살았냐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를 정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걸림도 없고 귀찮게 하는 것도 없고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 곳에서 날 정의할 때는 뭐라고 정의해요? 정의를 안 해요. 그러다가 걸리는 것이 오면 난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돼요. 자기를. 열등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피해의식이 많아진다고요. 그건 공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있는 곳에서 정의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곳에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요. 사실 행복하지는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쟤보다는 낫지 하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끼거든요. 행복이 뭐 이렇게 순수하게 아니면 좋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 어떤 새끼든 어떤 위대한 새끼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야 내가 행복감을 느껴요. 전혀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에서 느끼거나 행복도 가치잖아요. 가치예요.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결국에 모든 건 외부와의 관계에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부와 관계를 해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되지 않았다는 것도 외부가 있어야 난 성장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뭔가 느끼고 가치 분별하려면 결국 비교할 게 필요하다고요. 비교할 게 없으면 내가 내 모습을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하려면 정할 게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척도가 필요하다고요. 척도가 없으면 굳이 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깨우치는 방편이 돼요. 척도 없는 거요. 아무것도 없는 거요. 무요. 무, 허공, 공 이런 얘기. 그게 다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실 척도가 없는데 척도를 내가 정한다고요. 그게 아까 얘기한 저 하나로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난 없다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도 사실은 가짜고 내 바깥에서 나를 정의하려고 애쓰거나 억누르는 것도 다 가짜라고요. 가짜는 아닌데 그거와 나는 다르다고요. 일종의 좀 진여. 진여라 해도 되고 아니라도 해도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또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재밌는 게 또 이게 제가 어쩌다가 사주를 배우게 됐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운명이 정해졌을까?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 이거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잖아요. 운명을 느낄 때 대개는 안 좋을 때 운명을 느끼는데 남보다 돈이 없을 때, 남보다 힘들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지 못했을 때, 남이 이룬 것을 난 이루지 못했을 때 내 운명을 느껴요.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게 내 운명일까? 그 얘기는 난 이 정도의 사람인 건지 자기 한계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계 느끼는 거 싫잖아요. 내가 남보다 낫기를 원하지 내가 남보다 못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걸 보잖아요. 남이 가진 거, 난 못 가진 거. 남이 못 가진 거, 난 가진 거. 남이 이룬 거, 내가 못 이룬 거. 남이 이루지 못한 거, 내가 이룬 거.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때 운명을 느낀다고요. 그러면 나는 요것밖에 가질 수 없거나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냐고요. 이런 운명이요. 이런 운명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무능함을 느끼고 그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때 이제 그게 있어요. 내가 이 생애에서 또는 이 운명에서 움직여야 될 활동 반경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신이 전부이냐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진여, 불성, 아니면 신무극, 태극 그런 거창한 상위 개념이 필요해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변명인데
변명이라고 하지 않죠. 이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좋게 얘기하면. 깨달음이라고. 나쁘게 말하면 변명이에요. 뭐,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팔식이, 청정오염식이라고 그런가? 그 정확히 말은 뭐라고 하나? 청정함과 오염한 게, 오염된 게 섞여 있다고 하거든요. 제8식이. 그러면 이 오염이 그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 한계예요. 운명적인 한계예요. 난 요거밖에 안 돼 있거나 이것밖에 할 줄 모르거나 능력적 한계, 소유의 한계, 이론의 한계, 이런 자기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한계를 느끼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청정이 있어요. 여기 뭘 해주냐면 내가 지금 이 생애나 이 사건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운명에서는, 또 이 인생에서는 요거밖에 할 줄 모르지만 이 청정에 의해서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건 이 청정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신성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본체나 신이나 형의 상황이 그런 것이, 이 부분이 그걸 해결해줘요. 나의 무능력을 해결해주는 건 더 나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은 좀 달라요, 그거와는. 똑같은 인간이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지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쓰는 개념인 거고 깨우침이나 공부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인간에 있어서 저 인간이 하는 것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차피 무의인 거고 한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원래 뭐 무국이나 도 이런 생각 이런 것이 있잖아. 근데 이게 결국 나의 한계, 무능함의 한계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옛날 사람의 변명이에요. 요즘은 평등하다는 개념을 쓰잖아요. 어차피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평등하니까. 어쩌면 평등은 그것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말일 것 같아요. 서양인들이 평등을 쓰는 이유는 너나 나나 똑같다고요. 네? 코미디한 말로 조친 객진이라고. 똑같다고. 평등해서 할 만한 그거라. 너나 나 똑같다고. 돈 있는 놈이나 정치인들이나 잘 나가는 그 누군가도 결국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똑같지 않냐고 말하는 건데 그게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똑같은 곳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거예요. 단순히 그런 식의 변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다른 게 들어가요. 이 오염된 것을 청정으로 바꿔간다 그러잖아요. 수도가 이제 여기는 후천이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여기가 선천이라고 그러면 후천의 거 선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임금에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 수도하는 이유는 그거. 내 운명의 한계를 조금 더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은 무란 말이죠. 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 된다고요. 플라톤의 말대로 하면 무규정성이에요. 규정되지 않은 거예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무한이에요. 한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한계를 정하든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왜요? 애초에 세상의 근거, 밑바닥의 근거는 이 청정하니까. 순수하니까. 순수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써요. 깨끗한 게 아니라 이것도 깨끗한 뜻인데 그 깨끗함이라는 건 이런 의미라고요. 나의 한계나 내 운명은 오염된 거고 본래의 내 모습은 이쪽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요. 내가 청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오염이에요. 또 다른 오염. 또 다른 오염으로 가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오염이 오염으로 가요. 반복이긴 한데 다른 반복이라고요. 결국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오염에서 오염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서 좀 더 나은 한계로, 한계가 한계로 넘어가요. 이 한계가 저 한계. 결국 아까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 여자에서 저 여자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넘어가는 원숭이밖에 안 된다고요. 대신 좀 더 높은 나무 가지러 올라갔다고 스스로 만족하겠죠. 그렇죠? 수도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너보다는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나 도에 대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거밖에 안 돼요. 난 너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내가 상위 존재라고요. 비교 우위를 느끼는 것이 도예요. 도는 그렇게 순수하거나 거창하거나 아름다운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속마음 그래요. 내가 조금 더 나아. 하시죠. 네? 쉬었다 하시죠. 그럴까요? 예. 15분 쉬고 하겠습니다.